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갈 지도입니다. 세계 여행을 하느라 그동안 업로드를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여행을 마치고 일상에 밀린 일들을 마무리한 뒤에 이제야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올리던 발리에 이어서 앞으로 전세계 더욱더 많은 나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 올라온 글들 중 발리 북부 쪽에 관한 문의글들이 가장 많아서 북부부터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발리 여행에서 꼭 해봐야 할 투어가 바투르, 로비나, 맨장안, 아메드, 램프양 이렇게 있는데 실제 거리는 얼마 안 되나 산세가 험하고 길이 좋지 않아서 이동 시간이 오래 걸리며 예약처마다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이동 방법도 수월하지 않아서 계획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특히 여행 기간은 짧은데 꼭 하고 싶은 투어가 북부에 있을 때 고민이 많이 되겠죠. 램프양은 첫날 공항에서 바로 가시라고 말씀드려서 많은 분들이 잘 이용하고 계시니까 이번 시간에는 북부 여행 시작의 관문인 바투르 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약 방법과 전체적인 코스 일정, 그리고 가장 어려운 이동 방법과 마지막으로 다시 한갈 지도에서 추천해드리는 가장 효율적인 바투르 투어 방법과 유용한 정보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약을 하는 방법은 클룩이나 기타 여행사에서 대부분 이용을 하시는데요. 인당 요금을 받습니다. 1인 요금은 좀 많이 비싸게 해놓고요. 2인, 3인 할수록 조금씩 가격이 낮아지는 방법으로 예약을 합니다. 인당 요금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로는 발리 여행을 하다 보면 가이드 기사분들과 친해져서 가이드 기사분들한테 예약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이드 기사분들도 바투르 예약은 인당 요금으로 룰을 통합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이드 기사를 통해서 하는 예약도 인당이기 때문에 비싼 건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모든 차량이 4인승 숏바디 지프 차량입니다. 예약은 이렇게 차량 한 대당 하시면은 금액이 같습니다. 한 명이 타든 두 명이 타든 세 명이 타든 원래는 요금이 같아요. 만약 일행이 4인 이상일 경우에는 투어사에 요청해서 한 분은 다른 차량에 탑승하셔야 됩니다. 아이 한 명 정도는 뒷자리에 3명이 타면 가능하지만 성인 4명이 투어를 하려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업체를 찾는 방법은 구글 지도에서 연락처를 보시고 왓츠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가 예약했던 곳은 차량 한 대에 75만 루피아 정도 됐었고요. 한국 돈으로 64,500원 정도였습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했던 업체를 하셔도 되는데 저는 사진을 제가 직접 찍기 때문에 사진을 잘 찍어주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됩니다. 차량 퀄리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량 한 대당 예약을 하시면 저렴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모든 투어사의 상품은 거의 같습니다. 투어의 종류는 바투르산 지프 일출 투어 체험이 메인이고 여기에다가 검은 용암 어드벤처를 하든가 정상까지 하이킹을 하든가 정글 스팟, 전통마을, 폭포 등을 선택할 수 있는데 정상까지 하이킹은 추운데다가 힘들고 정글 스팟과 전통마을, 폭포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검은 용암 어드벤처를 하신 뒤에 마무리로 토야데보사나 자연온천 둘 중 하나를 별도 비용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붓이나 스미냑 방향으로 리턴하시는 분들은 복귀할 때 커피 농장 등을 들려주고요. 커피 농장 방문은 어차피 우리가 커피를 사 먹으니까 별도 비용 없이 무료입니다. 온천 옵션 비용은 토야데보사가 30만 루피아, 자연온천이 19만 루피아 하고요. 우붓 지역 픽업은 커피 농장 방문을 포함해서 차량 한 대당 55만 루피아, 한국 돈 47,300원 정도 받습니다. 보통은 남부 스미냑 꾸따 짱구 이쪽에 출발하시는 분들은 새벽 2시 반에서 3시에 출발을 하고요. 길리행 페리를 탈 때처럼 여러 팀을 모아서 가기 때문에 50분 정도는 먼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붓 지역은 3시 30분부터 4시 정도에 픽업을 하고요. 저처럼 킨타마니 바투르 지역에 출발하시는 분들은 오전 4시 반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검은 용암 투어까지 마치고 나면 오전 8시 30분 정도가 되고 온천 이용 시간에 따라 복귀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온천을 뺀 투어 종료 시간을 보면 바투르 지역은 오전 9시 정도에 숙소에 도착하고 우붓은 10시, 스미냑 기타 지역은 11시에서 12시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온천 이용 시간과 복귀할 때 커피 농장 방문 시간을 가감하시면 최종 투어 시간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투어를 시작해 볼까요? 지금은 새벽 4시 반이에요. 너무 이른 시간에 너무 피곤하네요. 벌써 산 정상에 저렇게 불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저 산을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길이 하나인데다가 앞차가 가속을 해서 높은 언덕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뒷차는 앞차가 올라갈 때까지 어느 정도 기다렸다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기를 했다가 올라가야 됩니다. 새벽 4시 반에 출발했는데도 저희가 거의 마지막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한 3분의 2 지점에서 차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네요. 주차할 곳이 너무너무 없이 진짜 빡빡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다 자리를 잡은 뒤에는 모든 등을 다 소등하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드시면서 일출 보기 전에 멋진 달과 별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투어사가 아침 식사는 한 군데서 받아서 올라가기 때문에 다 동일합니다. 아침 식사 제공이라고 해서 안심했었는데 너무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줍니다. 바나나나 삶은 계란, 커피, 초콜릿, 사탕과 차 등이 있습니다. 당일치기 투어로 멀리 진바란이나 스미냐 꾸따 짱구에서 오시는 분들은 간식거리를 추가로 꼭 준비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추워서 슈트를 입고 올라왔는데 그래도 춥다고. 고프로는 저조도 환경에서는 노이즈가 너무 많습니다. 찍을 수가 없네요. 드디어 일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환경 속에서 바투르로 와서 구름이 저렇게 띠가 형성이 됐지만 그래도 일출을 볼 수 있다는 것에 저희는 너무 만족했습니다. 드론이 있으신 분들은 꼭 가져가셔서 멋진 일출을 구름 위에서 촬영하실 수도 있고요. 검은 용암 어드벤처에서도 멋진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발리는 드론에 대한 규제가 사유지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울루와뚜와 램프양 사원 같은 경우에는 드론이 아예 금지되어 있고요. 타나롯은 합법적으로 돈을 내고 날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여기처럼 여러 사람이 모이는 비사유지 개념인 곳은 자유롭게 드론을 날리실 수가 있고요. 기타 다른 곳들도 물어보면 날려도 된다고 하거나 아니면 돈을 얼마 정도 내라고 하니까 편하게 날리시면 됩니다. 하산하면서 보니까 저희는 슈트를 입고도 추워서 벌벌 떨었는데 저 외국인분은 반팔도 아니고 나시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추우니까 반드시 두꺼운 옷이나 담요를 꼭 챙겨 가셔야 됩니다. 춥지만 않으면 멋진 별과 달도 보고 일출도 보고 이렇게 오픈카를 타고 새벽 공기를 마음껏 즐길 때 정말 상쾌한 기분을 느꼈고 지금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검은 용암 어드벤처로 이동합니다.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 덴파사르 쪽에는 자누르, 꾸따, 짱구 이쪽에는 황색 호우주의보가 내렸는데 바투르 지역은 지대가 높고 구름이 막 이렇게 피해가니까 여기는 날이 맑은 것 같습니다. 비 올 때 가야 할 곳 하나 더 생겼네요. 그러게요. 저기 지금 보이는 먹구름이 우측에 바투르 산과 반대편의 산 사이로 지나가요. 그냥 산 주변에 있는 이 마을들은 먹구름의 영향을 받질 않습니다. 이 호수 주변으로 멋진 드라이브 코스가 있습니다. 현지민의 삶입니다. 여긴 여름이 아니고 겨울입니다. 화 입고 계셔. 산속에서 농사 짓고 사네요. 전기는 들어옵니다. 그래도 여기 로컬 마을을 지나기 전에 화장실이 마지막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화장실이 없어요. 이 로컬 마을을 지나고 나면 지금부터 검은 용암 지대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울퉁불퉁한 지역을 사륜집을 타고 이동하게 되어 있는데 꽤나 재밌습니다. 모든 차량이 마치 레고 작은 차량을 탄 것 같아가지고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용암지대 드라이빙이 끝나고 이렇게 자리를 잡고 나면 30분 정도 사진 촬영 시간을 줍니다. 여기서도 드론을 가져오시면 자유롭게 날릴 수가 있습니다. 검은 용암과 대조된 차량의 원색들이 사진과 영상을 잘 나오게 만듭니다. 용암 투어를 마치고 나면 선택에 따라서 온천을 들리거나 복귀하면서 커피 농장을 들리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바투르 지역을 가장 효율적으로 여행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바투르 지역에서 1박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당일로 진행하느냐 이 부분부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투어 옵션 중에 온천이 있었는데 투어가 이른 새벽부터 시작돼서 피곤한 데다가 더운 발리에서 갑자기 엄청난 추위를 느끼는 곳이기에 특히 한국분들은 온천 옵션을 거의 선택하십니다. 그러나 평점을 보면 코로나 때 경영이 안 돼서 낙후된 뒤로 아직까지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가격은 비싼 편이어서 좋은 점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바투르는 화산지대여서 온천 마을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온천이 딸려있는 아담하고 저렴한 숙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온천을 위해 선택하시는 토야데버사의 경우 2인 온천 비용이면 바투르 숙박을 하고도 밥값까지 됩니다. 처음 숙소를 고를 때 발리니까 당연히 에어컨 옵션을 필수로 선택했더니
숙박료가 높게 나오는 데다가 숙소도 몇 개 안 나와서 쉽지 않겠구나 했었습니다. 에어컨 없는 숙소가 70%가 넘었는데 바투르는 고지대라 한여름에도 밤에는 서늘합니다. 우리나라 가을 날씨 같아서 낮에만 잠깐 덥고 선풍기면 충분해서 에어컨이 필요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사실 온천을 하고 싶어지는 때는 투어를 갔다 와서인데 저희는 오히려 전날 밤에 하는 온천이 훨씬 좋았습니다. 저희가 이용했던 숙소는 피라미드 게스트라는 숙소인데 마을 중심에서 조금은 떨어져 있었지만 도보로 10분이면 충분한 거리였습니다. 바투르산 트레킹하는 길목에 있어서 트레킹객을 위해 만든 작은 숙소인데 룸이 6개밖에 없어서 프라이빗한 분위기에다가 하이킹 가시는 분들이 주로 오시기에 야간에는 온천할 생각을 거의 안 해서 온천은 독차지가 됩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음식 주문을 받아줘서 저희가 가져간 와인에 온천을 즐기면서 이렇게 넷플릭스까지 즐길 수 있었습니다. 꾸따 스미냑 짱구에서 일주일간 폭우를 경험하다가 바투르로 와서 보름달과 별을 보면서 온천을 즐기니 무릉도원이 따로 없었습니다. 물론 화산 투어 끝나고 하는 온천도 당연히 좋았습니다. 무제한 무료니까요. 호수를 바라보는 전망도 좋았고 무엇보다 성실한 가족 경영이라 온천물도 매일매일 갈아주십니다. 마을 물가도 빈땅지수와 음식 가격을 보면 바투르 지역이 발리에서 가장 저렴할 듯합니다. 바투르에는 저녁 안에 도착하기만 하면 되니까 이동하느라 하루를 버리는 게 아니기에 1박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다 이동비용까지 줄일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발리 서부, 남부, 동부 투어 등 가이드기사 투어를 하는 날에 가이드기사와 협의하여 추가 요금을 주고 바투르로 이동하면 저렴합니다. 아니면 우붓 지역 일정을 만들 때 우붓 북부 지역을 따로 나눠서 필수 방문지인 뜨갈랄랑 계단식 논이나 알라스 아룸 데이클럽과 액티비티 체험, 띠르타 앰플 사원, 커피 농장, 뿡리브란 전통마을, 뚜까드 체풍 폭포 등을 선택하셔서 투어 후에 바투르로 들어가신다면 우붓 일정을 줄이지 않으셔도 되고 북부에서 교통체증이 심한 우붓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이렇게 동선을 정하시면 로비나 맨장한 이동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니까 최적의 동선이라고 생각됩니다. 로비나 지역 여행의 시작은 오후 4시 정도까지 도착하시면 되니까 화산 투어 후에 온천을 한 번 더 즐기신 뒤에 12시 체크아웃을 하고 로컬 마을에서 점심 식사 후 출발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낀따마니 전망대에서 멋진 절경과 카페도 즐기시면 시간이 딱 맞습니다. 바투르 내에서 이동은 우버나 그랩을 이용할 수 없어서 요금이 정해진 마을 택시를 이용하셔야만 됩니다. 독점이라 그런지 상당히 비싼 비용입니다. 저희는 이때까지 요펜을 만나지 못했던 때라 마을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로비나까지 2시간 30분이 걸리는데 하루 가이드 기사 비용이 5만원임을 생각할 때 처음엔 너무 바가지 요금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위로받고자 낀따마니 고지대를 지날 적에 중간중간 사진 포인트가 보이면 잠시 사진 찍고 가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흔쾌히 세워서 기다려줬습니다. 이후에는 포토존을 먼저 알려주고 알아서 세워주십니다. 낀따마니를 지나 로비나로 가는 길은 산길이 너무 험하긴 했습니다. 이 기사는 다시 이 험한 언덕을 넘어 바투르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최소 4만원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바투르에서 로비나 쪽 이동 시에는 요펜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지프 투어를 하려고 스미냑에서부터 당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루에 왕복 이동 시간만 최소 6시간에다가 지프 차량을 또 3시간 탑승하고 추위에 졸음, 배고픔까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바투르 투어는 1박을 하면서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으신가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우붓 일정 또는 로비나 일정과 연계하셔서 바투르 투어를 편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편은 맨장한 섬 투어의 거점이면서 멋진 석양과 일출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돌고래의 마을 로비나로 이어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의 행복한 여행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by, keep the light on for me, I'm coming home. Know I got you forever wherever I go. I feel like I'm high. Oh, and I wouldn't change the way you got me jumping through hoops. All the wishes in the world and I wish for you. I feel like I'm dying. Oh, and I found heaven in your eyes. Tell me it's all mine, holding on too tight. You like a neon sign in a starless night, showing up so bright. Can't get over how you talk to me, like I'm all you ever gonna
how you love me electric, like it is.